안녕하십니까. 예,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특별위원장 국회의원 김경욱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이 돈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느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 받은 자, 장물을 나눈 자, 곽상도와 박영수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그 두 분의 소환조사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검찰은 두 전 검사의 소환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의 여러 주주 중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은 많은 조명을 받아왔지만 천하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조명을 덜 해온 게 사실입니다. 천하동인 6호 조현성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조우영과 법인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이 조우영이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위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이 조우영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본 결과 부산저축은행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키 역할을 했었고,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을 조달한 SK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받고 있는 키넨파트너즈의 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조우영이 역할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우영의 존재가 저희가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이 조우영이가 살아남아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이 된 그 배후에는 윤석열 전 검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물증을, 그리고 확증을 갖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근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15년도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우영을 기소했던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의 근거에서 제가 최근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 공소장의 근거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2011년 4월에 삼정회계병인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분석 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자료의 근거에서 조우영과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은 대장동 숨은 몸통인 조우영 비호 의혹에 대해서 즉각 답하라. 저희 특위는 오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 수사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께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내용에 대해서 기자 여러분들께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왜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시 대장동 관련 LH의 공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영 개발의 필수 조건이 부동산 PF가 1,800억 규모의 대출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자들에게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큰 뒷배경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1차 대출금이 도착한 시점이 MB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한 달 뒤 일어났습니다. MB는 LH는 민간과 경쟁을 하지 말라라고 발언하였고, 신영수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LH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MB의 이 발언이 있은 한 달 뒤 2009년 11월 19일 1천억 규모의 대규모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연하게 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대장동 지역에 민영개발을 전제로 한 부동산 PF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 가량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H가 공영 개발을 중단한 것은 이 대출이 일어난 이후 6개월 뒤였습니다. 두 번째, 대장동 대출은 차주 신용 한도를 한참 초과한 부실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 3,184억 원에 총 부채 3조 5,180억 원이었고 은행의 건전성 비율인 BIS 비율은 마이너스 191.04%였습니다. 그런데 총 자산의 8.76%에 달하는 1,155억 원이라는 거액 대출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대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용한도를 한참 초과한 부실 대출의 전형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부실 대출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셋째, 2011년 4월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대출 중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 대출 목록에 대장동 및 조우영 관련 대출건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2011년 2월부터 작성이 되었고 3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측이 참고했다고 하면 2011년 5월 1일에 기소할 때 대장동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 부실 대출 120여 건 중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총 19건인데 이 중 조우영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입니다. 보고서의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보고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주명이 가려져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대장동 PFV, C7, 나인하우스, 주식회사 세움, 주식회사 이솔트 등 대장동 민간개발 측과 조우영이 연관된 차주 5건이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안 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번째, 대장동 대출은 대출 알선료 100억이 꺾기 방식으로 부산저축은행에 지급되었고 10억 3천만 원이 조우영 측에게 들어간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2015년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재무담당 신모 씨는 대출금 360억 중 260억 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100억 원을 꺾기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미래전략연구원, 이호근 뮤지엄, 이양컨설팅, ADDNC, 이플러스 건축사무소, 나인하우스 등의 계좌에 커미션 목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미래전략연구원은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관계된 회사입니다. 2010년에 진행된 전형적인 불법 대출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2015년에 되어서야 진행됩니다. 다섯째,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우영 씨는 2011년 당시 자신과 가족 등 계좌가 압수수색되었고 당시 다수의 계좌 추적 통지서가 날아들었다고 경향신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하였던 검사의 말로는 주임검사가 과장이니까 보통 평검사인 연구관들이 과장 이름으로 영장을 만들고 과장과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조우영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청구 시 그 수사팀은 윤석열 주임검사와 상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광길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부와 면담 조사를 했고 당시 검찰이 조우영에게 10억 3천만 원을 준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준 것이냐 묻길래 조우영이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장동 대출이 부실 대출이었다는 정황과 이를 수사 대상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들이 아주 많습니다만 2011년 5월 1일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는 대장동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조우영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크게 3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 10억 3천만 원. 둘째, 수원시 망포동 대출 알선 10억 1,500만 원. 셋째, 고양시 풍동 관련 70억 배임. 이 모든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저축은행 관련으로 기소한 2011년 5월 1일 이전인 2009년 9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조우영 씨는 대장동 대출에서 10억 3천만 원, 고양시 풍동에서 70억 배임, 수원 망포동에서 10억 1,500만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법 위반 사례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고양시 풍동 관련 배임 사건에는 추가로 주식회사 이솔트 10억 배임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소장 내용을 발췌하면 조우영 씨는 2010년 수원 망포동 공동주택개발사업 관련 부산저축은행 PF 대출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인 주식회사 세움으로부터 총 10억 1,500만 원을 수수했고 2010년 10월 9일 고양 풍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 명의로 받은 PF 자금 70억 원을 전 부산저축은행 부행장 김양의 요청을 받고 망포동 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움에게 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 풍동 주식회사 세움과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 간의 70억 배임 사건과 주식회사 세움이 시행사인 수원 망포동 대출 알선 사건입니다. 2015년 수원지검 공소장에는 분명하게 이 사건 2개가 모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2011년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은 이미 망포동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움과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세움 간 29억 7천만 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수사해서 기소했고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신공항 관련 부산 제2저축은행 관련해서 부실대출 10억을 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PT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조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PT 내용을 좀 나눠드리시죠. 예. 윤석열 검사는 2011년 주식회사 세움과 전주저축은행 건으로 박연호, 김양에 대해서 29억 7,800만 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윤석열이 가장 중점을 둬 조사한 사업이 바로 캄보디아 부실 대출 사업입니다. 이 중 시엠립 신공항 부실 PF 1,710억 조사 시 부실 대출금 중 일부 10억 원이 벨리타 하우스에 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주식회사 세움, 주식회사 벨리타 하우스에 대해서 다른 건으로 조사를 했지만 70억 규모의 고양 풍동 관련해서 주식회사 세움과 벨리타 하우스 간의 배임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근 인터뷰에서 SPC 범죄는 다른 중수부 과장들이 수사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 보고서 42페이지를 보면 수사 당시 모두 8명의 브로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5명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산저축은행 인직원뿐만 아니라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도 하였고 윤석열 직할인 박길배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지하였으면 당연히 브로커 수사팀에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부실 대출에 대한 주임 검사는 이 과장이 윤석열이었으므로 이 건도 윤석열 검사가 담당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설사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한 윤석열 측은 조우영 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는 그 사람이
박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박 변호사는 박영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박 변호사를 언제 어떻게 선임했는지 알 수 없었고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조우영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 고위 은행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에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알선 수재와 배임 혐의를 합치면 약 100억 가까운 거액의 법 위반 기소를 당한 피의자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0억 원이 심부름값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도 진정 중이고 부산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4조 8,892억이 미회수 상태인데 1,155억 대출에 대해서 대출 커미션 200억을 요구해서 100억은 부산저축은행에 그리고 10억 3천만 원은 본인 법인으로 불법 수수한 조우영에 대해서 내부에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누구를 믿고 아픔을 호소하겠습니까? 윤석열 검사의 이러한 직무유기성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도 수사팀의 수사 범위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도 이 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커다란 직무유기며 봐주기 수사입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주 우리 특별위원회가 예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정치권으로부터 새롭게 제기된 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보 측도 바로 즉시 재조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시작한 뒤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영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십시오. 만약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도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괜히 야당 후보인 윤석열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담당 과장이 윤석열이었고 지금 우리 조사팀장이 얘기한 대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의혹받고 있는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그 속에서 조우영은 살아남아서 계속 이제 대장동 사업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의 가장 큰 자금줄이 초기 자금을 동원하는 겁니다. 초기 자금이 키넨 파트너스의 자금을 조달할 때 조우영이 큰 역할이 있다라고 여러분 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천화동이 6호로 환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의 배당금을 받았는지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천화동이 6호 조현성 변호사와 합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즈음에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이 김만배 누나의 집과 거래가 되고 그 거래 중간에 박영수 특검이 다리를 놨다. 이런 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우연이 정말 우연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영화와 드라마 같은 일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현실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러분께 지적해드린 전체 큰 그림 숲을 좀 봐달라. 왜 10년 전에 윤석열과 조우영과 박영수 이름이 지금도 계속 거론이 되고 그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고 또 돈 받은 자, 장물을 나눈 자의 그 이름이 거론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봐주시고 이번 화천대유 게이트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고 그 과연 배우가 누구일 것인가. 특히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진행한 대장동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에 과연 무슨 뒷배경으로 무슨 백으로 민영개발을 전제로 1,000억 원 넘는 대출을 해주고 또 1,000억 원 넘는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정부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서 과연 그런 어떤 용기로 어떤 뒷배경으로 그런 민간 개발을 전제로 한 PF가 일어나고 또 그 PF가 정상적 PF가 아닌 부실 대출 PF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총 자산의 8.7%에 해당되고 BIS 비율이 마이너스인 그런 금융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대출을 공영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민간 개발을 전제로 PF 대출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숲을 바라본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한번 조망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퍼즐들이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